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꼴불견 인사입니다. 정권 초기에 밝힌 7대 원칙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도덕성의 모범은커녕 평범한 사람 찾는 것조차 힘듭니다. 논문 표절 의혹은 단골 메뉴고 이젠 하다하다 도자기 밀수까지 합니다. 청와대에 과연 인사 원칙이 있긴 한 걸까요? 뉴스펑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 의혹 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논문도 부부 동반이고 해외여행도 가족 동반 부부 동반인데 위장전입 주소는 또 따로 해요. 또 무상도 좋아합니다. 이중국적 국가비 의료비 혜택 받죠. 그러면서 종소세 안 냅니다. 다운계약으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연구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희가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뻥입니다. 어제까지 국무총리와 장관 청문회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만 10개가 넘습니다. 논문 부풀리기나 자녀 동반 해외 출장, 부동산 투기 등으로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지경입니다. 후보자 측은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먼저 논문 부풀리기입니다. 후보자의 남편은 후보자 또는 그의 제자들과 18차례 공동 논문을 썼습니다. 이 중에 다수는 남편의 부교수 승진을 앞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발표됐습니다. 하와이와 오키나와 등 학회에 갈 때 딸들을 여러 번 동행했습니다. 관련 비용은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식 행사에 부적절해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다른 비용은 다 자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호텔의 경우가 그 1인용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후보자 발표 8일 전 납세한 의혹도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지만 시기가 석연치 않습니다. 두 자녀가 국적법을 위반하고 한국과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10년간 서초동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실제 전입기간은 10개월 뿐입니다. 아파트 매각으로 6억 원을 벌었고요. 1998년 매입한 대방동 아파트는 다운 계약서가 의심됩니다. 9천만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6년 후에 8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이죠. 미국 체류 기간엔 한국에 주소를 두고 13번이나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 의혹도 있습니다.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사 5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병역에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충족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전용으로 특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2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말하기조차 민망합니다. 유럽의 고가 도자기를 이삿짐에 넣어와 대놓고 판 겁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본인 SNS에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영원 가출이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영국 도자기, 프랑스 찻잔 세트 등의 사진이 보입니다. 야당에선 박 후보자가 2018년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이 물건들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관 이삿짐으로 신고해 들여온 뒤 일부를 아내의 카페에서 판매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는 김호수 전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을 묵인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국 셀프 수사 총장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3명을 보좌했습니다. 조국 사태 후엔 장관 대행까지 했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4명 중에 김호수를 꼴찌로 추천했습니다. 1위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었지만 정권이 껄끄러워합니다. 추천위는 내부 신망이 두텁고 수사 독립에 적격인 후보자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실제로 선택한 건 꼴찌인 김호수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정권 수사의 방패로 여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당부. 2년 전 윤석열을 임명했던 그때의 초심은 어디 간 걸까요? 이번에도 과연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권을 호위하는 검찰이 되길 바랄까요? 정의당조차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흠결이 많은 후보자들을 청와대는 과연 어찌할까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만 29명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습니다. 의혹이 사실이고 또다시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들이 장관을 우습게 보진 않을까요?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를 가벼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청문회는 왜 하는 겁니까? 요식행위 청문회는 이제 그만!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